남자가 누군가와 잠자리를 가질 때 진정으로 무엇을 내어주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몸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그가 자신도 모르게 바치는 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굶주린 영혼 말입니다. 인정에 굶주리고 애정에 목마르며 선택받았다는 그 느낌을 갈구하는 영혼입니다. 하지만 그 재물은 욕망이나 정욕 혹은 남성미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그것은 단순히 피부와 피부가 스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래에는 더 깊은 해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남자의 본질적인 욕망은 섹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그리고 자신의 부서진 모습 그대로 온전한 존재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자의 몸 앞에 무릎 꿇고 입을 맞추는 남자들은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애정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육체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영적인 행위입니다. 정욕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힘으로 위장된 조상 대대로 내려온 공허함입니다. 진정한 친밀함이 이루어질 때 연기라는 극장은 무너지고 갑옷 뒤에 숨겨진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잔혹한 순간에 칼융의 심리학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몸은 신탁이 되고 그림자는 거울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면을 뚫고 뼈아픈 진실 속으로 뛰어들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칼융은 욕망을 단순한 본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밀함을 두 세계, 즉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통로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친밀한 행위는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을 드러낸다고 말입니다. 그에게 욕망은 몸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에서 태어납니다. 모든 움직임, 모든 충동은 무의식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섹스는 교환입니다. 에너지의 교환이며 그림자의 교환이고 의도의 교환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여자가 당신의 삶에 들어올 때 쾌락이어야 했던 것은 육체적, 감정적, 그리고 영적인 고갈이 되어버립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왜 그렇게 많은 남자가 섹스 후에 공허함을 느끼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몸에서 오는 피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에서 오는 피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한 연결 없이, 깨어있음 없이 자신을 내어줄 때마다 당신은 뼈조각 같은 인정을 얻기 위해 당신 자신을 조각내어 거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몸은 성전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식 없이 두 성전이 만날 때 에너지의 혼돈이 태어납니다. 당신은 그저 섹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포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포털이 안전한 곳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정이 펼쳐지면서 당신은 늘 그곳에 있었지만 누구도 해석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남자가 친밀함 속에서 진정으로 항복할 때 그는 단순히 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혼에 숨겨진 부분들을 드러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강함으로 덮어둔 불안감, 보이지 않는 과거로 무겁게 짓눌린 침묵 같은 것들 말입니다. 뼛속 깊은 친밀함은 섹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이 발가벗겨진 느낌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길과 손길 사이의 그 멈춤, 그 눈빛 속에서 보이지 않던 내면의 아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그저 사랑받기를 원했던 그 아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육체적인 노출보다 더 두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남자가 그 진실의 순간에 얼굴은 굳건히 한 채 속으로는 무너져 내립니까? 강한 자의 가면은 고함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단 한 번의 손길이 버림받았던 기억의 메아리를 깨울 수 있습니다. 작은 몸짓 하나가 그가 설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감정의 흉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융은 무의식은 항상 말하고 있으며 친밀함 속에서는 비명을 지른다고 했습니다. 몸은 영혼이 숨겨진 고통을 연기하는 무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남자가 너무 가까워졌다고 느낄 때 뒤로 물러나는 이유입니다. 친밀함을 마주한다는 것은 감정의 거울을 마주하는 것이며 모두가 자신이 누구인지 직시할 준비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성성의 붕괴는 위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갑옷의 틈새로 미끄러져 들어온 단 한 번의 손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내면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각성은 시작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쾌락을 주는 것이 마치 연기처럼 기술의 문제라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잘 해내고, 그녀를 감동시키고, 당신이 충분한 존재임을 증명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욕망, 영혼을 어루만지고 연결되는 욕망은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쾌락을 주는 것은 영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잊혀진 자신의 일부, 오래전 묻어두었던 그 부분에 접속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남자의 핵심에는 세상이 숨기라고 가르친 부드럽고 섬세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그것을 남자 안의 여성성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역설은 이것입니다. 남자가 친밀함 속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내맡길 때 그는 단지 그녀의 몸을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숨겨진 그 부분을 만지는 것입니다. 신성한 쾌락은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현존에 관한 것입니다. 몸이 신탁이 되고 가면 없이 자신을 들여다보는 감정의 거울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접촉의 의식 속에서 어떤 연기로도 꾸며낼 수 없는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이때 욕망은 단순한 살덩어리가 되기를 멈추고 영혼이 됩니다. 의식적인 성행위는 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말없는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유배되었던 감수성이 다시금 솟아오르도록 허락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서진 갑옷 아래에 있는 진짜 당신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쾌락은 치유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남자에게 그것은 여전히 너무나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깊은 내면에서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승인입니다. 욕망은 타인과 연결되고자 하는 갈망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결핍, 즉 마침내 선택받고 싶다는 절박한 필요에서 오기도 합니다. 마치 모든 관계 속에서 내면에 보이지 않는 아이가 누군가 나를 보며 당신을 보고 있어 당신은 소중해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덫이 시작됩니다. 사랑받고 싶은 목마름이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보다 더 클 때 남자는 자신의 모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을 지웁니다. 그는 굽힙니다. 고작 받아들여짐의 부스러기를 얻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희생합니다. 그런 남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항상 시간이 있고 항상 친절하지만 여전히 무시당하는 남자 말입니다. 그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감정의 굴레에 갇힌 것입니다. 지나친 친절은 종종 미덕의 가면을 쓴 고통일 뿐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연기라는 언어를 통해 애정을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두운 투사가 시작됩니다. 그는 상대방이 자신을 구해주기를, 자기의 결핍으로부터 자신을 건져내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효과가 없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무엇을 증명하려 하는가 라고 물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려는 그 노력이 폐허가 된 자존감을 부정하려는 반사작용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그 진실을 이해할 때 그는 연기라는 극장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날 것 그대로의 현존에 접속하기 시작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완벽할 필요가 없는 자신의 그 부분 말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려면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게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칼 융은 심리학 역사상 가장 잔인할 정도로 솔직한 진실 중 하나를 썼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수많은 남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해결되지 않은 고통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림자는 자아에 숨겨진 상처 입은 거부당한 측면입니다. 남자가 눈치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의 인생의 핸들을 잡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는 오래된 트라우마의 반복이 됩니다. 결코 다치지 않는 순환 말입니다. 이것이 친밀함이 지뢰밭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유해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상처가 여전히 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가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치유하지 못한
실존적 공허함에 대한 해결책을 타인에게서 찾습니다. 이 내적 전투에서 몸은 요새가 되거나 다리가 됩니다. 감정적 벌거벗음을 위협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치유의 기회로 받아들일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에게서 숨기는 것입니다. 약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공포, 승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목마름, 그 모든 것이 무의식 속에 살며 떠오를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기억을 자극하는 손길에서, 친밀함이라는 감정의 거울에서,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닌 반복된 선택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모든 남자는 어느 시점에 자신이 내면에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을 타인에게 투사하게 됩니다. 그는 여자를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모든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연인, 어머니, 비밀을 털어놓는 대상, 구원자. 하지만 문제는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빈 곳을 다른 누군가가 채워주기를 기대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결핍의 그림자 투사이며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애정에 대한 유령 같은 욕망입니다. 그리고 그 투사는 거의 항상 좌절로 끝납니다. 누군가를 받침대 위에 올려놓을 때 당신은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처 입은 당신 영혼의 반사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화는 감정의 감옥이 됩니다. 첫 번째, 실수와 함께 모든 성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한때 위대함을 투사했던 남자는 이제 경멸을 느낍니다. 욕망은 원망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내면에서 깨워야 했던 것을 외부에서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잠자고 있는 야성, 부정당한 감수성, 깊은 내면의 현존 말입니다. 많은 남자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이 완전해지고자 하는 절박한 탐색 속에서입니다. 그들은 강렬함을 사랑으로, 결핍을 연결로, 존재감을 구원과 혼동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여성이라도 아직 자신을 만나지 못한 남자에게 완벽한 거울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감정의 거울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벌거벗은 반사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남자가 갖지 못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용기가 다음 단계로 가는 열쇠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검증받기를 기다리며 평생을 보냅니다. 칭찬 한마디, 선택받음, 당신은 충분해라고 말해주는 부드러운 손길. 하지만 아무리 날카로울지라도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 검증은 결코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은 무엇이든 언젠가 떠나가게 마련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남자가 더 이상 애정을 구걸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는 순간 시작됩니다. 선택받고 싶은 갈증은 그가 자기 자신을 먼저 선택할 때만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식은 책에 나오는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천으로서의 열쇠입니다. 날것의 현존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말없이 경청하는 것, 도망치지 않고 실존적 공허를 마주하는 것, 영혼이 폐허 속에 누워있는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남성성의 각성이 시작됩니다. 친밀함은 연기를 멈추고 진실의 거울이 됩니다. 내면에서 태어난 욕망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초대합니다. 가볍게 춤춥니다. 그것은 영혼의 표현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성행위가 의식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도피가 아닌 회귀입니다. 신성한 쾌락이 공허함이 아닌 충만함에서 오는 곳, 그림자가 신탁이 되고 침묵이 지혜가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남자는 자아라는 감옥을 통과하고 강함이라는 가면을 하나씩 뜯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례 속에서 그는 세상이 묻어버리려 했던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바로 그의 드러난 인간성입니다. 모든 여자가 당신의 몸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신의 에너지에 접근할 자격은 더더욱 없습니다. 무의식적인 섹스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력을 빠져나가게 하는 열린 통로가 됩니다. 감정적으로 상처 입고 드라마에 중독되고 자신과 단절되어 내면의 공허함을 지닌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공허함과 합쳐질 때 그것은 당신의 가장 신성한 부분, 당신의 명료함, 당신의 힘, 당신의 방향성을 집어삼킵니다. 당신은 들어갈 때보다
더 텅 빈 채로 만남을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것이 쾌락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들과 겪었던 일들, 그녀의 감정적 중독, 그녀가 유지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계약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섹스는 허락도 없이 그 에너지들이 당신의 삶으로 들어오는 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녀의 몸과 섹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의 에너지, 그녀의 트라우마, 그녀의 해결되지 않은 악령들과 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깨어있지 않다면 그 융합은 오염이 됩니다. 당신은 피로, 무기력, 혼란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유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런 종류의 친밀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환이지만 파괴적입니다. 육체적인 힘이나 가짜, 자신감, 혹은 SNS에 올리는 영적인 문구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혼돈 속에 사는 여성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열어준다면 말입니다. 에너지에 대한 분별력과 현존, 그리고 새로운 선택의 패턴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단지 공허함을 잠재우기 위해 아무에게나 자신을 내어주는 한 당신의 영혼은 폐허 속에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빼앗긴 그곳에서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단지 욕망인 줄 알고 누군가에게 자신을 내어주었지만 침대를 나설 때 전보다 더 길을 잃은 느낌을 받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쾌락을 연결로 착각하고 자기 자신의 에너지조차 돌볼 줄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대답은 아플 수도 있지만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몰랐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섹스가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의식입니다. 몸은 신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리는 모든 친밀한 선택은 당신을 재건하거나 당신을 자신의 심연 속으로 더 깊이 묻어버립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의 조각만을 원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온전히 바치겠습니까? 아니면 마침내 당신의 영혼에 걸맞은 수준의 의식을 요구하기 시작하겠습니까? 이 영상이 당신의 내면을 흔들었다면 당신 영혼의 말을 건넨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아직 잠들어 있는 남자들에게 공유하십시오. 구독하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밝히는 것은 단순히 섹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누구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연기가 아닙니다.